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한 대해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는 곧바로 관세 10% 그리고 다시 15%로 높여서 관세를 거의 복원시켜 놓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일단 기본 투자라든가 기존의 합의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거 위법이니까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특별하게 이제 미국과 당장 충돌하겠다 이런 국가는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하루 평균 1조 원 정도씩 매도를 했잖아요.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주말 사이에 나온 변수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오늘 장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던 산업들,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그대로 또 오늘 장에서도 움직임이 좀 활발한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주말에 미증시는 오르긴 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라가고 2개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괜찮았어요. 예,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관세가 저게 어차피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부과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재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시간대별로 보면은 뭐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치고 나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가는, 그러니까 지금의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건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불확실성 하나 지나갔다. 예, 불확실성 하나 지나갔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올리긴 했는데, 다시 복원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전 같이 이제 무대뽀로 계속 관세 부과하는 상황보다는 이제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한 거는 해소가 됐으니까 그만큼만 이 정도 올려놓자, 뭐 이런 분위기 정도로 뭐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거는, 혹시 이번 관세 문제로 미국 금리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금리가 왜 올라가느냐,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뭐 위법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그 관세를 냈던 기업들이 이거 위법인데 우리가 낸 거잖아, 그럼 돈 돌려줘 이러고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돈을 돌려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700억 달러 정도 돌려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빚을 내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라는 건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혹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르긴 했지만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있게 급등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소송 과정이 아마도 5년은 걸릴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이 국채 발행을 늘릴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는 그렇게 크게 이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리고 뉴스를 뭐 타임라인도 보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22조,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서 처음에 10% 관세 부과라고 했다가 이게 한계가 15%인데, 그럼 자기가 10%만 부과할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 분명히 내려면 15로 높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1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즉흥적이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걸 다음날 5% 올린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타격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 때문에 10% 놓다가 내 권한이 5% 더하는 거지, 뭐 이렇게 판단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위법인 걸 갖다가 알면서도 방법 바꿔가면서 관세 부과하는 건 이건 이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주카포, 그러니까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우는 법안이 있거든요. 이걸 가동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발주하는 수조 달러의 어떤 그 프로젝트들, 이거 미국 기업들이 참여 못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EU에서 돈을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지적 재산권 이런 거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뭐 구글을 비롯해서 뭐 애플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죠. 물론 이제 이거는 유럽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걸로 가니까.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또 만지작거리는, 지난번에 이제 그린란드 때문에 한번 충돌 있을 때 이걸 만지작거리면서 미국도 미국대로 뭐 이런저런 거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엔 대화로 풀었잖아요. 어쨌든 미국이 일부에서는 또 저 바주카포 꺼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건 뭐 유럽 입장에서도 타격이 있는 거라, 어쨌든 뭐 유럽에서 약간 일부 목소리가 나오곤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상황 좀 보고 나서 판단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뭐 일단 대미 투자는 일단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뭐 저것 때문에 괜히 기다렸다가 이제 트럼프가 뭐 품목별 관세를 더 높여가지고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그냥 약속한 거는 하려고 노력은 해볼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분위기 정도? 뭐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는 어떤 영향을 주냐? 우선 팩트부터 생각을 해보면 대법원이 결론 나온 건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예요. 예, 불확실성이 뭐 어떤 결론 나올까? 그래서 저게 만약에 합법이라고 결정됐으면 진짜 그건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호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별의별 관세를 계속 부과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거는 제거를 해준 게 있고, 물론 이제 현재 관세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죠. 근데 이제 품목 관세와 만약에 일부 면제, 예, 품목 관세를 딱 이제 부과하고, 다음에 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거는 그건 관세 부과하면 미국 손해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부는 면제하고 품목별로 이제 관세를 전체를 다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만 관세 부과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현재 관세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그 백악관에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관세에서 제외한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 이제 일단 제자리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트럼프가 동원한 게 무역법 122조. 이건 이제 심각한 그 무역에 대한 어떤 적자가 난다든가 이렇게 될 때, 이제 대통령의 권한으로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 카드를 쓴 거예요. 이거를 쓰고, 근데 이게 7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썼으니까. 근데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끝나는데 그걸 또 연장을 해서 12월까지 끌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를 또 확 높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트럼프 이제 의회에서는 저거를 연장하는 거는 못할 거고, 이제 301조를 가동을 할 것 같은데, 301조라는 거는 이제 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러니까 법을 발동은 할 수는 있는데 발동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펼치고 있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아주 짧게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 150일 동안에 그걸 갖다가 최대한 만들어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하고 불공정했기 때문에 슈퍼 301조를 가동을 해서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석가 중에 일부는, 경제학자 중에 일부는 150일 동안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분석가들에 따라서는 150일 딱 끝나자마자 일시적으로 관세가 제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트럼프의 협상 동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다. 저거 불법인데 불법을 저질러 놓고 계속 그런 관세를 다른 방법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주요 국가들별로 시간을 좀 벌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총액 5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한 1천억 달러 이제 조금 투자해 놓고 나머지는 시간 질질 끌다가 이제 트럼프 임기 끝나겠도록 가는 케이스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트럼프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 예를 들어서 막 이단, 뭐 그린란드 이것저것 막 다 쑤시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 무역 이외의 어떤 메시지, 다음에 행동까지 계속 펼쳐나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협상 동력은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변수들을 많이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부담이 된다.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나 아시아 쪽으로 분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쪽에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돈이 좀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 전체로는 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불확실성은 넘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돼서 제 중립보다 살짝 위 정도, 괜찮은 정도, 이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제 볼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 올라갑니다. 5,800포인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하나 이제 좀 생각해 볼 건, 그 2020년도 코로나 때 이후에 그때 한 10개월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이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이 정도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조금 숨고르게 하는 그런 측면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저 때는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폭락을 했고, 그 금융위기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올라갔던 장세. 예,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력이 너무 많아요. AI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내년도 이후까지도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책,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상단이 바뀌게 되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게 됐다라는 것도 있고, 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이제 그때보다는 개월수가 좀 길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일부 투자자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10개월째 채웠기 때문에 3월에는 혹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가 이제 2월 마지막 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물량을 빼는 투자자들이 나오는지 요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주식을 잘 안 샀잖아요.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11조를 넘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매도 1, 2위 종목, 그러니까 2월에 6조 5천억을 팔았던 삼성전자가 18.4%가 올랐고, 거의 5조 원 가까이 매도한 하이닉스는 4.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올라가요. 그 매수한 종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두산에너빌리티 14%, 셀트리온 15%. 그러니까 팔아도 오르고 사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관들이 외국인들 순매도 1, 2위, 순매수 1, 2위 다 샀어요.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받았고, 셀트리온, 두산 에너빌리티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끌이가 된 두산 에너빌리티, 셀트리온은 15% 전후까지 올라간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 개인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되게 많이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방어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를 해도 그 매도의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매도하는 게 시장이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었어라고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아놓고 매도한다. 뭐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하는데 마구 물량 때려 내리듯이 이런 매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주간증시 전망대 설명드렸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한국 시장을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한국 증시가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한국 비중이 아시아 증시에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커졌으니까, 신흥시장 내에서 또 커졌으니까 약간의 비중 조절하는 그런 차원의 소극적인 매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해도 주가는 올라가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는 기관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외국인들 저렇게 할 때는 계속 종목들 흐름 좀 봐야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흘러내리다가 이제 한 번에 뒤집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코스닥 최근의 특징이 뭐냐면 이틀 연속 상승이 없어요. 그리고 이틀 연속 하락은 저때 한번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하락 나오고 또 이틀 연속 하락 나오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틀 연속 상승이 2월 4일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부 매수라고, 많이 빠지면 매수하는 그런 조건부 매수로 바뀌어 있는데, 금요일에 하락했잖아요. 예, 금요일에 이제 하락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찬스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3일 하락하면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3일 하락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차트상으로 흘러내리다가 한 방에 며칠치 뒤집는 양봉 나오면 웬만하면 추세가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 내일 장이 이틀 동안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의 어떤 움직임, 수급별로 보면 이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투자는 조건부 매수, 시장이 쉬면 세게 들어오는, 예, 그런 형태의 매수로 바뀌어 있고, 1월 말에는 폭발적인 매수였잖아요. 근데 왜 금융투자를 보여드리냐면, 저 금융투자라고 읽지만 그 안에는 ETF, 개인 투자자들이 중무장급, 그냥 뭉칫돈으로 중무장한 그 돈이 들어오는 거다. 그 돈이 이제 금융투자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ETF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투자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기금이, 예, 쭉 팔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쭉 팔았는데 설 연휴 끝나자마자 매수로 바뀌었다. 일부에서는 코스닥 비중을 연기금이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추이 한번 쭉 보면, 2차전지 흘러내리다가 한 방에 쭉 올라갔다가 쉬고, 그다음에 로봇주도 흘러내리다가 한 방에 쭉 이게 근데 저 한 방 올라간 거는 공통적으로 전날은 다 올랐잖아요. 왜? 코스닥이 이제 설날 끝나자마자 지수가 5%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웬만한 종목들이 다 딸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에서의 어떤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추세로 보면 최근에 강한 거 이제 반도체,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이쪽이 되게 좀
양봉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분위기 봐서 한 방씩 한 방, 예, 한 방씩 쫙 올리는, 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엔터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도 있죠. 근데 하여튼 업종별로 보면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업종 구도에 어떤 기억을 해뒀다가 이제 오늘장 내일장에서 업종별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15% 관세를 재부과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에서는 제자리긴 하지만 트럼프가 그래도 협상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2%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0%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른 건지 15%, 10% 이제 체감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야간 선물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초반에는 이제 좀 불확실성 좀 해소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실적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태원 회장이 1,000억 달러 무역 흑자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영업이익 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떤 상향이 나온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외국계가 이제 한국 증시 비중 조절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도가 살짝 나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줄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의 어떤 좀 부분적으로 조금 조절만 한다 정도. 예,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비중 조절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원전 이거 다 미국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짓기로 하거나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란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또 장중에 어떤 이슈로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코스닥을 보면 지금 4분기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코스닥이 4분기 이상 올라간 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 자잘하게 보면 5분기 연속 올라간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한 번 있고 2004년도 후반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2006년도 이후에도 또 5분기 연속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분기별로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어정쩡해서 근데 어쨌든 그 4분기 연속 올라간 거는 제대로 올라간 거는 역대 2번째. 근데 이제 좀 자잘하게 올라간 것까지 치면은 3번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5분기 연속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다 쉬다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연속으로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이게 다음 달에 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공포감.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와 달리 이제 강력한 원투펀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강력한 원투펀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종목들은 엔런더 실적 적용해 보면 그냥 퍼가 막 5배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던 기업이니까 저평가가 맞죠. 근데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군들은 실적 상향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라서 이제 투자들이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 강세장이 저평가로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도 이번에 새로운 기록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서 코스닥이 오른다 내린다보다 이제 유동성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돼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설이 끝났기 때문에 고객 개탁금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